앞으로 전월세를 들어가거나 또는 전월세를 내줄 때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3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6월 달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필수적인 신고가 되는 거죠.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을 다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계약은 신고해야 되고 어떤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또 요령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죠.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했을 때 계약을 하게 되죠. 그 계약을 앞으로는 신고를 꼭 해야 되는데요.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벌금이 최대 3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깜빡 잊고 신고를 안 할 확률이 높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한두 달 지나고 또는 1, 2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벌금이 나오면은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전월세를 내주는 사람 또는 전월세를 들어가는 사람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실은 저 제도가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계도 기간이거든요.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약간 이거 해라. 뭐 안 하면은 안 되지만 뭐 그래도 벌금까지는 물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계도 기간이고요. 그게 5월 31일 다음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럼 6월 달부터는 벌금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당장 다음 달에 적용이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지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왜? 벌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벌금이 뭐예요? 결국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모르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이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31일이 됐다. 그러면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꼭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웬만하면은 계약하자마자 그냥 당일날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당일날 뭐 너무 바빴다.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고 뭐도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러면 핸드폰 알람에 다음 날 꼭 설정을 해놓고요. 꼭 다음 날이라도 해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네이버에 그냥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렇게 치면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가 이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신고 필증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업로드하고 작성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수도권은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 단위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부산시, 대전시 이런 곳들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 단위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은 군이나 읍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제가 뒤에서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그러면은 2020년 4월 달에 계약이 체결됐다. 그거는 신고를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이게 갱신이 됐다. 갱신이 돼서 2023년 6월 달에 다시 계약서를 썼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 금액이 넘어가거나 지역이 해당되면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좀 몇 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서울에서 보증금 2억짜리 전세 그러면은 서울이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금액이 보증금 2억이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6천만 원 넘어가니까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남 담양군, 군이죠. 보증금이 1억이에요. 1억짜리 전세에 들어갔지만 이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 단위만 신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수원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보니까 보증금은 6천만 원을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월세는 30만 원을 넘어갔죠. 그리고 신고해야 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전시, 대전도 시니까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증금이 5천만 원, 6천만 원 안 넘어갔네요. 그리고 월세가 20만 원, 월세가 30만 원 안 넘어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2021년 4월 11일 날 계약을 했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계속 살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때부터 계속 살고 있었다. 그런데 뭐 서울이고 보증금이 한 7억이 된다. 이래도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된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은 이해가 쉽고요. 결론은 시 단위다. 그러면은 신고를 하는 지역인데 그 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면은 꼭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신고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 방법이 바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심플하게 그냥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돼요. 요즘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전자계약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0.1%에서 0.2% 인하하는 효과도 있고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고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이미 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걸 온라인에서 판단해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종이계약서로 작성을 한다면은 뭐 시나 군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입신고도 따로 해야 되고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계약서를 좀 작성을 하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전자계약서 같은 경우는 중개사에서 웬만하면 잘 안 써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종이로 잘 해왔기 때문에 이거 프린트해서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데 번거롭게 사이트 들어가서 익숙하지 않은 거를 하나하나 입력해가면서 실수할 이제 우려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앞에서 말한 대로 금리 인하 효과도 있고요. 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부동산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죠. 그리고 전입 신고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전자계약으로 써주세요. 전자계약 써야지 제가 금리 할인도 받고 저런 것도 저절로 신고를 해주니까 오히려 저게 저는 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꼭 전자계약서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6월 1일부터는 벌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봤으니까 벌금이 나오지 않도록 꼭 유념하시면서 부동산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